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일가는 정말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습니다. 마치 화수분처럼 기자들에게 끊임없이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위 특혜 취업 의혹에서 출발해서 뭉칫돈 거래 그리고 부동산 의혹에 이어 하다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그리고 또 우산 의정까지 기사거리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더니 영등포 오피스텔에 이어 제주도 별장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제주도 별장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단독주택은 출발부터가 의혹 덩어리였죠. 문재인의 멘토격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자체의 의혹이 제기됐죠. 송기인 신부가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자체가 의문이었고 또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던 그 부분 역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매입 자금 출처 또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제주도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의 숙박업소로 신고나 등록된 내역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말 문재인의 전사위 서창호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다혜의 제주도 주택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재인의 보좌관 출신이죠. 문재인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고 사업장 등록도 모두 돼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30년도 넘은 9억으로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 사업장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사업장에 개인용품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런 숙박업 사업장에 무슨 압수수색을 하느냐, 다른 불순한 의도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면서 내세웠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숙박업에 차질이 빚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은 뭘 뒤져가는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라 현장 확인 차원의 압수수색이었고 아무것도 압수해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관리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유숙박업 사업장 등록을 했다는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설마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 윤건영 의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윤건영 의원이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설명하는 대로 따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를 했을 뿐일 것입니다. 문재인 일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문다혜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30일 제주도 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다혜의 제주도 주택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공유숙박업으로 운영을 해왔었다면 현행법을 위반해서 탈세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다혜는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도 분양받아서 불법으로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고 보니 문다혜는 거의 이재명 수준으로 막 사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문재인 집권기간 이후에는 아마도 권력에 취해 있었던 탓일 것입니다.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에서 출발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거래, 태국에서의 환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신고 숙박업 영업까지 온갖 불법 편법 의혹의 한가운데에 문다혜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신의 SNS 계정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죠,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이미 막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다혜에게 특히 집중되는 의혹은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소로 등록해서 운영해온 서울 영등포와 제주 한림업의 부동산 매입 자금입니다. 영등포에 소유한 오피스텔은 2021년 6월에 분양받았고 지난해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약 분양가는 6억 7,620만 원이었고 수협은행의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의 대출액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대 중반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양가에서 대출액을 뺀 나머지 3억에서 4억 원가량은 다혜씨가 마련했다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부동산은 주택입니다. 매입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다혜씨는 두 개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빼고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셈입니다. 여기에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가가 4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금액들을 모두 합치면 그러니까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도 주택 매입금 그리고 전세금 등을 합치면 총 11억 8,600만 원이 나옵니다. 신용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쓰지 않은 이상 이 돈은 문다혜의 개인자금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다혜의 드러난 자산은 이렇습니다.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이죠. 2018년 7월에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인 2019년 5월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 양평동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출처가 불분명한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치고 또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태국에 있을 동안 경호원을 통해서 들여온 6,600만 원의 뭉칫돈 그리고 환치기를 통해서 들여온 돈, 이런 돈들이 아마 매입 자금으로 보태졌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9억 원이 문다혜의 드러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시세 차액 1억 4천만 원에 대한 가중 양도세율을 제외할 경우 8억 원대 중반의 돈을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도 주택 매입자금 그리고 전세금 등을 합치면 총 11억 8,6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약 3억 원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차액인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평동 주택 매입 당시 출처가 불분명한 2억 5천만 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은 지금 문다혜의 자금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주변에서 문다혜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문재인의 자서전, 그러니까 문재인의 운명이죠. 운명을 펴낸 출판사에서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디자인 대가로 2억 원을 주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디자인 대가는 1억 원이고 1억 원은 문재인의 인세라고 말이 바뀌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친구를 거쳐서 문다혜에게 송금된 5천만 원도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더하면 꼭 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인 김정숙 씨로부터 받았다는 5천만 원은 곧바로 되갚았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지금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의 비자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